오늘 소개할 주식책은 비즈니스 맵에서 2022년 1월 12일 출간된 포춘으로 읽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편저자는 캐럴 루미스 님이신데요. 캐럴 루미스는 1954년부터 포춘의 선임 기자로 일했고, 그녀는 1966년 이래로 이 잡지사에서 워런 버핏에 관해 가장 정통한 인물이 되었으며, 1977년부터는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의 편집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5차례 공로상을 포함해 많은 상과 표창을 수상했고요. 대표적으로는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의 최우수 기자에게 수여하는 제럴드 롭상을 받았으며, 타임이 제정한 헨리 루스상을 첫 번째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펴낸 최초의 저서인데요. 이 책을 보면 저는 디자인 매우 좋게 보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이런 모습이죠. 워런 버핏의 모든 투자자가 읽어야 할 책 35선 선정 도서. 버핏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끝까지 읽었으면 한다. 빌 게이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겨줬는데, 이 책의 디자인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고, 책이 두꺼워요. 649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차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사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649페이지라는 큰 내용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이런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제목이 이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잖아요. 읽으면서도 이런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삶에서도 투자에서도 이런 철학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부 부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맵스에서 출간된 포춘으로 읽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65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디자인을 보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날개 부분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기사들에 나왔던 그런 표지라든가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두껍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포춘은 지난 수십 년간 워런 버핏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한 비즈니스 매체였고, 나는 포춘의 취재진 중에 버핏에 관한 글을 가장 많이 쓴 기자였다.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저자들만큼이나 다양하다. 우리는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지나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만일 중복된 기사가 발견되면 대부분 걸러냈다. 워런이 평생에 걸쳐 걸어온 비즈니스의 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의 과정이 투자와 비즈니스에 관한 버핏의 천재성과 창의력, 그리고 그의 일관된 사고방식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주식 투자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나? 1977년 5월인데요. 이 책에는 워런 버핏이 직접 쓴 13편의 글을 실었다. 그중 3편은
버핏이 포춘만을 위해 직접 기고한 글로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사다. 그가 행한 연설을 기사로 옮긴 두 편의 글과 어느 하원에게 쓴 중요한 편지 및 자선 사업에 대한 버핏의 신념을 담은 글도 각각 한 편씩 담았다. 우선 버핏은 앞으로도 높은 비율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공경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1979년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으로 선임된 폴 볼커의 천재적인 재능과 단호한 정책 덕분에 인플레이션의 허리가 꺾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둘째, 버핏은 향후 법인세율의 변동 추이를 예측하는데도 실패했다. 그는 앞으로 법인세가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지만 현실은 달랐다. 197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법인세율은 이 기사가 쓸 당시에 48%에서 오늘날에는 35%까지 떨어졌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 하에서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수익률도 부진에 빠진다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주식이 채권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단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특정 기업의 소유권을 대표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지에 관계없이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왜일까?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식이 채권과 매우 유사한 종류의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나? 에서 1983년 12월 26일인데요. 이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효율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절대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 따라서 이 가설의 지지자들에게는 버핏이 장기간에 걸쳐 쌓아 올린 주식 투자의 성공 기록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버핏이 그동안 엄청나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다음 세 부류 중 하나다. 특정한 개인이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학자, 그 관점에 반기를 드는 전문 투자자, 그리고 자신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논란의 대상인지 모르는 아마추어 투자자.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첫 번째 그룹의 열정적인 지지자였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들의 논리에 전혀 빈틈이 없다고 믿었다. (2003년 8월 11일) 가장 힘센 비즈니스맨 워런 버핏. 미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비즈니스맨은 소탈한 삶의 방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물론 워런 버핏 역시 세계 두 번째 부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약간의 사치를 누릴 때도 있다. 지난 15년간 매년 21%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한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그가 주식의 가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버핏이 특정 주식을 사거나 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주가는 핀볼처럼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가 투자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대단히 신중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왜 주식은 금이나 채권보다 나은가? 금은 이렇게 할게요. 네. 금은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이며 채권 역시 투자자들에게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주나 토지 같은 생산적인 자산이야말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투자 대상이다. 이상은 워런 버핏의 2011년 버크서 연례 주주서원에서 발췌한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이자 그동안 버핏의 투자 인생을 줄곧 지탱해온 원칙이기도 하다. 투자란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행위를 뜻합니다. 투자의 리스크는 bet
타값이 아니라 우리가 투입한 돈이 투자가 유지되는 동안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확률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는 자산도 투자자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더 높은 구매력을 창출할 거라고 합리적으로 확신한다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은 좀 짧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 책을 보시면 많은 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책이 두꺼워서 좀 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한 챕터 한 챕터를 보다 보면 다 주옥 같은 또 이야기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평입니다. 워런 버핏을 안다면 필독서. 네, 오타가 지금 나왔네요. 한다면이 아니라 워런 버핏을 안다면 필독서라는 세 줄 평이고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버핏, 그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버핏의 투자 마인드,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마인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투자 철학,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긴 하지만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버핏의 비즈니스 여정을 볼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 이제 책이 편저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의 비즈니스의 어떤 여행을 같이 떠난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워런 버핏의 아는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유의미한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